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구형도 나오지 않았고 진술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13일이 마지막이라면서 그날 무조건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는 시작부터 재판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이런 방침을 오후 재판에서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판은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재판부는 시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거듭 난색을 보였고 오늘 1시까지 재판 12시까지 1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 준비한 변론을 하라고 하시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13일 오전 9시 반으로 미루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될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특검의 최종 구형이 공개됩니다. 이후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 재판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재판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했다고 밝혔고,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로 시간 끌기 발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온 내란 특별 재판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빨리 받아들였으면 재판 지연은 없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형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것을 이번에 내란 비상경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사형 구형 요구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매우 단언한 어조로 사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쓰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구형을 선동하듯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맞고요. 구형 연기는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JTBC 김필준입니다. 한국이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 영공을 침투했지만 이를 격추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격추한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산산조각난 파란색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강제로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무인기 사진입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이 무인기가 자신들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따르면 무인기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인천 강화도를 이륙했습니다. 이후 군사 분계선을 지나 곧장 북쪽으로 향했고 개성시 인근을 지나다 북한 전자전 장비에 격추됐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28분. 북한은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이라며 항공사진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를 출발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에 우리 정부와 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량배들의 무리에 대한민국이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면서 남북이 합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동체나 날개 모양을 볼 때 군사용이 아니라 중국 업체가 만든 민간 제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시민이 숨진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주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SUV 차량 운전석을 향해 다가가는 카메라. 총격을 가한 이민국 요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듯 차 번호판을 찍자 차량이 후진했다 앞으로 나아가자 곧바로 총격이 가해집니다. 요원이 옆으로 몸을 피하는 듯 보이지만 직접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 영상과 함께 진실은 이민국 요원이 위협받아 정당방위로 발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She was a agitator, probably a paid agitator. You have agitators, and we will always be protecting ICE, and we're always going to be protecting our Border Patrol and our law enforcement. 연방정부가 수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미네소타 주당국은 독자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거론하며 주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But this being destroyed, it's got an incompetent governor fool. I mean, he's a stupid person. And it looks like the number could be $19 billion stolen from a lot of people. But 총격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날 포틀랜드에서도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